이런 고민 해보셨나요? 제품 사진에서 모델도 바꾸고 싶고 배경도 바꿔보고 분위기도 싹 다 바꾸고 싶은데 현실은 사진 한 장 바꾸기도 너무 어려워요. 이제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판매할 옷과 액세서리를 고객 눈에 딱 맞게 보여주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같은 AI 모델이 귀걸이를 다양하게 착용해본 모습이에요. 같은 옷이지만 봄옷을 입었다가 배경만 바꿔서 가을옷처럼 보이게도 할 수 있어요. 겨울 파카를 입고 거리에서 커피를 마시기도 하고요. 집에서 잠옷을 입고 있기도 해요. 바다에서 수영복을 입고 서핑을 즐기기도 하고요. AI 모델의 얼굴이 매번 바뀐다거나 정해진 사진에만 옷을 갈아입힐 수 있다거나 배경도 제시된 것만 사용하는 건 모두 다 지나버린 옛날 이야기예요. 오늘 영상에서는 실사 AI 모델을 생성하고 여러분의 제품에 딱 맞는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방법을 아주 쉽게 알려드릴 거예요. 설명의 더보기에 있는 링크를 이용하시면 접속할 수 있는 디자인 AI 사이트예요. 뉴 프로젝트를 클릭해서 캐릭터 생성부터 해볼게요. 프로젝트 이름을 적어주세요. 한글로 써도 돼요. 화면 비율은 16대 9로 선택해주세요. 좌측의 메인 메뉴에서 중간쯤에 있는 캐릭터 메뉴를 클릭하면 두 가지 하위 메뉴가 뜨는데요. 지금은 캐릭터 시트를 먼저 해볼 거예요. 캐릭터 시트라는 것은 메뉴 그림처럼 캐릭터의 외형을 다양한 각도에서 보여주고 캐릭터를 디자인할 때 정해진 기준을 제시해주는 참고 자료를 의미해요. 여러 가지 프로젝트에서 캐릭터의 일관성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자료가 돼요. 캐릭터 시트를 클릭하면 캐릭터의 스타일을 결정할 수 있어요. 우리는 실사 모델이 필요하니까 리얼리스틱을 선택할게요. 내가 선택한 캐릭터 스타일은 여기를 클릭하면 다시 바꿀 수 있어요. 프롬프트에 원하는 모델 스타일을 적어주세요. 프롬프트의 노하우는 상체까지만 적어주는 거예요. 하체와 신발까지 묘사하면 전신 모델이 생성되지만 그만큼 얼굴이 차지하는 비중은 작아져요. 이미지가 작으면 일관성을 유지하는 게 어려워져요. AI 모델은 얼굴이 중요하니까 얼굴 위주로 상세하게 나타나도록 해주는 게 중요해요. 상체까지만 설명하면 얼굴 위주로 캐릭터가 만들어져요. 하체는 나중에 대충 만들어내도 크게 이질감을 못 느끼기 때문에 없어도 괜찮아요. 프롬프트는 영어로 써도 되고 한글로 써도 상관없지만 그냥 높아심에 영어로 썼어요. 제너레이트 버튼을 클릭하면 상체 위주로 만들어진 결과물 몇 가지를 제시해줘요. 마음에 들지 않으면 똑같은 프롬프트로 몇 번 더 시도해보세요. 외모로 보면 시급이 꽤 비싼 모델 못지않아요. 일관성을 위한다면 모델이 다양한 각도로 있는 모습이 가장 좋아요. 모델의 자세는 랜덤 뽑기 같은 느낌이에요. 이 사진이 얼굴의 좌우 측면을 잘 나타낼 수 있을 것 같고 정면 얼굴도 잘 만들어낼 것 같아요. 근데 첫 번째는 나머지 둘과는 좀 다른 느낌을 주네요. 첫 번째는 제외시키고 두 번째와 세 번째 사진만 가져다 사용하면 되겠어요. 이제 캐릭터를 하나씩 분리하는 작업을 해볼게요. 여기를 더블클릭해서 이미지를 캔버스에 띄워주세요. 이쪽 탭을 보시면 현재 리절트 탭이 하얗게 선택되어 있어요. 여기서 레이어 탭을 클릭해주세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듀플리케이트를 선택해서 레이어를 한 장 복사해주세요. 필요한 캐릭터의 자세는 두 가지라서 레이어는 두 장만 있으면 돼요. 아래쪽 레이어는 지금은 사용하지 않으니까 눈을 감겨서 비활성화 해주세요. 안 해도 상관은 없는데 안 하면 정신 사나워서 하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크롭 메뉴를 클릭해주세요. 편집창으로 이동되면 가운데 있는 모델만 선택해주세요. 뒷배경의 경계는 무시하시고 캐릭터의 머리카락을 살려서 영역을 잡아주세요. 여기 화살표를 누르면 이미지가 캔버스의 가운데로 이동해요. 오른쪽 마우스를 눌러 메뉴를 호출해서 저장하기를 클릭하고 2배 업스케일을 선택해주세요. 이런 3D 캐릭터의 경우는 업스케일을 하지 않거나 1.5배 정도가 적당해요. 근데 사람 얼굴의 경우는 정밀할수록 좋으니까 실사 이미지는 좀 크게 저장하는 걸 권장드려요. 저장이 끝나면 리절트 탭으로 돌아오는데요. 레이어 탭을 클릭해서 작업이 끝난 레이어는 숨기고 두 번째 레이어를 활성화시켜주세요. 크롭 버튼을 클릭해서 세 번째 이미지만 선택하고 노란 버튼을 눌러주세요. 화살표를 눌러서 화면 중앙으로 이미지를 배치하고 저장해주세요. 저장이 완료되면 리절트 탭에서 결과 보고를 받게 돼요. 이 상태에서 다시 좌측의 캐릭터 메뉴를 클릭하고 컨시스턴트 캐릭터를 선택해주세요. 컨시스턴트 캐릭터는 우리말로 하면 일관성 있는 캐릭터라는 의미예요. 캐릭터 시트에서 생성한 기본 이미지를 계속 활용할 수 있어요. 캐릭터 선택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기존에 사용했던 캐릭터들이 쭉 보여요. 근데 방금 생성한 실사 모델은 등록되어 있지 않아서 아직은 목록에 없어요. 뉴 캐릭터 버튼을 클릭해서 등록해볼게요. 우리 캐릭터의 이름을 지어주세요. 저는 모델이라고 했어요. 캐릭터 시트에서 만들어낸 기존 이미지 2장을 여기에 올려주세요.
그러면 평균 30분 정도 걸려서 AI 툴이 이미지를 학습하고 등록해줘요. 캐릭터가 한번 등록되면 이후에는 계속 재사용할 수 있어요. 캐릭터가 등록됐다는 건 전속 모델과 노예 계약이 성립되었다는 뜻이에요. 우리 모델에게 일을 시킬 때 몇 가지 단계만 지켜준다면 손발이 착착 맞고 합이 척척 맞는 중마고우 파트너가 될 거예요. 메인 화면에서 뉴 프로젝트를 클릭해주세요. 이제는 모델이 출연할 영상의 화면 비율에 맞춰 선택해주세요. 좌측 캐릭터 메뉴에서 컨시스턴트 캐릭터를 클릭해주세요. 캐릭터 선택 메뉴를 클릭하고 우리 모델을 선택해주세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불러다 일을 시키게 될 거예요. 여기 보시면 우리 모델에 대한 기본 프롬프트가 자동으로 나와요. 여기에서 행동이나 배경에 대해 설명해주면 돼요. 봄 향기가 물씬 풍기는 프롬프트를 작성해 보았어요. 아직까지 하체는 필요가 없어서 상체만 나오라고 시켜봤어요. 여기까지 보시면 의아해하실 수도 있어요. 내 상품을 적용시킬 프롬프트가 없으니까요. 작업하실 때 처음 만들어내는 장면에서는 내 제품을 포함시키지 않아요. 다만 내 제품이 들어가면 이런 느낌일 것 같다는 예상 시나리오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내 제품을 나오게 하는 건 프롬프트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일단 실사 모델의 상태부터 확인해 볼게요. 캐릭터 시트로 만들어서 등록시킨 모델과 꽤 닮았어요. 헤어스타일이나 귀밑머리가 똑같이 생겼어요. 이번엔 가을 느낌이 나는 단풍 배경으로 촬영 나간 모습이에요. 캐릭터가 주는 느낌도 거의 똑같아요. AI 모델은 계절도 상관없고 장소도 상관없으니 그것도 참 좋네요. 추가로 직장인 오피스룩을 살펴볼 수 있는 룩북을 위해서 사무실에서 일하는 모습도 만들어 볼게요. 학습된 캐릭터가 입고 있는 옷이 흰색 블라우스라서 항상 이 옷을 입은 상태로 만들어져요. 이제 본격적으로 직장인 여성을 위한 오피스룩 사진을 뽑아볼게요. 좀 전에 모델과 촬영했던 사진들을 이용할 거예요. 그 전에 제품 사진을 준비해주세요. 위탁 판매나 구매 대행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도매처의 사진을 그대로 이용하시면 돼요. 저는 알리에서 다른 모델이 입고 있는 블라우스 사진을 따왔어요. 옷의 형태가 가려진 부분 없이 깔끔하게 나온 사진이 잘 돼요. 실제로 사용할 사진은 한 장만 필요하지만 혹시 모르니 몇 장 정도 준비해주세요. 제품 사진이 준비되었으면 모델 사진도 준비해볼게요. 앞에서 만든 봄 배경과 가을 배경이 무척 마음에 드는데요. 옷을 입히기엔 너무 얼굴만 나와서 좀 애매하네요. 상반신이 모두 나오도록 교정해야겠어요. 좌측 메인 메뉴에서 AI 에디터를 클릭해주세요. 네 번째 제너레이티브 익스펜드 메뉴를 선택해주세요. 의미는 창의적 확장이라고 생각하면 쉬워요. 단순한 확대가 아니라 새로운 것을 창의적으로 생성해서 확장시킨다는 뜻이에요. 화면에서 원래 이미지 사이즈를 줄여주세요. 확장하고 싶은 영역이 비어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빈 화면 영역이 AI가 임의로 만들어내는 영역이에요. 특이사항이 있다면 프롬프트에 설명을 해주면 되는데요. 우리는 이 사진이 확장되었을 때 여기에는 벚꽃이 있고 여기는 사람의 상체가 나오길 바라고 있어요. 그건 너무 뻔한 내용이라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만들 거예요. 뻔한 소리는 잔소리니까요. AI도 잔소리는 싫어할지도 몰라요. 단풍 배경도 마찬가지예요. 적당히 새로 생성될 영역을 비워주면 돼요. 구구절절 잔소리를 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걸로 봐서 AI도 잔소리를 싫어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프롬프트는 비워놓고 만들어 볼게요. 모델의 기본 배경 사진이 마련되었으니 옷을 갈아입힐게요. 뉴 프로젝트를 만들고 화면 비율을 선택하면 이렇게 비어있는 캔버스가 나오는데요. 내 컴퓨터에 저장된 모델 사진을 드래그해서 캔버스 위로 올려주세요. 좌측 메인 메뉴에서 AI 에디터 메뉴로 가주세요. 인서트 오브젝트를 클릭해주세요. 레퍼런스 오브젝트에서 갈아입히고 싶은 의상을 선택해주세요. 영역 설정 도구를 이용해서 모델의 상의 부분을 영역으로 지정해주세요. 노란색 생성 버튼을 클릭하면 내 상품을 입고 포즈를 취하고 있는 모델 사진이 등장해요. 이 노란 블라우스의 원본 사이트 사진과 비교해볼게요. 사진은 많아 보이지만 한 장을 반전시켜서 돌려막기 하고 있는 느낌을 줘요. 이런 사진보다는 우리 모델이 입고 있는 사진이 훨씬 더 자연스럽네요. 이번에는 가을 배경에 맞는 블라우스로 바꿔볼게요. 마찬가지로 캔버스에 사진을 띄워주고 인서트 오브젝트에서 갈아입힐 거예요. 핑크색 블라우스를 선택하고 영역을 바꿔주면 예쁘게 갈아입혀져요. 같은 제품인데 색상만 다르게 해서 입히는 것도 너무 쉬워요. 이쯤 되면 내 사진을 찍어서 캐릭터로 등록해놓고 쇼핑몰 옷을 입어보는 것도 괜찮겠다 싶어요. 옷이 어울리는지 아닌지를 캐릭터를 통해서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우리 모델에게 총 6벌의 의상을 적용해 보았는데요. 실사 얼굴이 주는 느낌이 정말 비슷해요. 다른 사람처럼 보이진 않아요.
무엇보다도 AI로 생성한 가짜 인간이나 애매하게 그림 같다는 느낌이 거의 없다는 것도 만족스럽고요. 다음 시간 이어서 우리 모델에게 액세서리를 착용시켜보고 수영복처럼 약간의 노출이 있는 의상도 적용이 되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